뭐냐면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대 일제강점기라고 아시죠? 그래서 이 목포라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지금 이 도시가 육지처럼 보이잖아. 육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조선시대 때 목포라는 이 지역은 사람이 몇 명 살지 않고 온통 이 도시 현재 이 땅덩어리 전체가 바다였어요. 바다였어요. 아, 바다였는데 육지로 이렇게 바뀌어버렸구나. 그렇게 생각하세요.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바다였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.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서구 유럽 나라들, 우리보다 100년, 200년 잘 나가는, 앞서가는 서구 유럽 나라들이 뭐냐면 조선아 문 좀 열어라 하고 이렇게 노크를 했었잖아. 그런데 우리는 대자 들어간 사람이 우리는 서구 유럽 너희들에게 문을 열지 않겠다 하고 걸어 잠가버린 그 역사가 있었죠. 그러죠. 자,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프랑스 배가 와서 쫓아버리고 또 미국의 배가 와서 왔는데 쫓아버리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조선과 반대로 일본이란 나라는 조선과 반대로 미국의 코쿤놈들이 찾아가서 문을 열라고 강압을 넣으니까 일본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버리고 문호를 개방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조선보다 약 22년 먼저 항구를 열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서구 유럽의 선진적인 좋은 것, 서구 유럽의 좋은 선진적인 모든 것, 과학, 문화, 지식, 예술, 건축 모든 분야에 전부 다 앞서가는 서구 유럽의 문물을 전부 다 빨리 배워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일본이 22년 동안에 다 배워버려가지고 힘이 엄청 강해져 버린 거예요. 힘이 강해져 버리니까 이제 일본은 어떤 잔머리를 쓰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힘이 센 일본이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 촌놈으로 남을 수 없다. 중국 대륙과 러시아 대륙이라든가 대륙을 먹어버리자 하고 대륙 진출 꿈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. 이제 아셨죠? 그래서 어쩐다 일본의 힘이 강해져 버리니까 이 닫았던 문을 일본의 힘에 의해서 서구 열강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열게 된단 말이에요. 결국 열게 되는 거예요. 22년 이후에. 그래서 어디부터 이 한반도에 어디부터 맨 처음 열게 되냐면 부산항구를 1876년이에요. 최초로 열었어요. 1876년. 그 다음에 부산항을 열었고, 두 번째는 지금 강원도에 있는 원산항. 강원도에 원산이 있어요. 이북으로 지금 넘어가 버렸어요. 3파선 이제 잘라버렸기 때문에. 그래서 원산항 두 번째 열었고, 세 번째가 인천항을 열었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바다밖에 아닌 이곳을 개항을 고종이 열게 된단 말이에요. 이제 이해하셨죠? 그래서 여기가 1897 그러니까 1900이 아직 아니에요. 1897이에요. 1897년에 이 조선에서 네 번째로 목포항을 오픈하게 된단 말이에요. 개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이 개항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잔머리를 쓰게 되냐면 여기는 온통 바다다. 여기는 온통 바다니까 호남의 곡창지대라고 다 아시잖아요. 이 목포 앞바다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영산강하고 만난단 말이에요. 그러죠? 이 바닷물하고 이 왼쪽에 영산강물 육지에서 내려오는 영산강하고 만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야 큰 배를 갖다가 여기다가 정박을 시켜놓고 작은 배를 가지고 영산강 안으로 들어가서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세비할 거 있으면 세비하고, 세비가 뭔 줄 알죠? 보면 알겠죠? 조선 사람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수탈해가지고 일본의 경제를 어쩐다? 경제를 살려보자. 수탈해갖고 일본으로 가지고 가자. 그래서 여기가 바다밖에 아닌데 1897에 개항을 하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여기다 영사관을 1900년에 여기다 꽂아놓고, 그 다음에 이 건너편 이 앞에 이 바다 위에다가 흙과 돌을 퐁당퐁당 빠쳐서 늘려서 현재 이 앞에 전체가 일본 사람들만 살았던 마을이란 말이에요. 여기는 온통 일본 사람들만 살았던 마을이고,
반대로 이 유달산 이쪽으로는 뭔가 조선 사람들만 살았던 마을이에요. 그래서 남촌, 여기는 북촌. 이 역사를 가지고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여러분 1945년 알죠?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원자폭탄을 미국한테 맞아버리잖아. 그죠? 원자폭탄을 맞아본과 동시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손 들고 1945년 8월 15일부터 보따리 싸고 다 일본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도시 안에는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두고 간 집들,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적, 일본은 우리의 적이었어요. 우리의 적이 살다가 두고 간 재산, 적산가옥이라고 그런 거예요. 정확하게 뭐 말인지 알겠죠? 네. 재산할 때. 그래서 적이 살다가 두고 간 이 적산가옥들, 이것들이 뭐냐면 이 적산가옥들을 갖다가 근대 문화재라고, 근대 역사 문화재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근대 역사 문화재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목포라는 이 지역은 어쩐다. 이 일본이 남겨놓고 한 이 적산 가업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랑할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. 우리 민족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네거티브적인 역사지만 후대들이 어쩐다. 이 역사를,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반면교사로 바로 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, 근대 문화재가 목포의 중요한 관광 상품이 되고, 또 목포시는 이것을 어쩐다 브랜드화 해가지고 널리 이 근대 역사 문화재를 보러 오도록 지금 온갖 노력을 시청에서 하고 있어요. 됐죠? 네. 큰 그림을 그렸어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꼭 알고 가야 될 마지막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이 방문한 이 지역의 이름을 목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도대체 그 목포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? 왜 여기를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순천이라고 그랬죠?